많은 어르신들이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백을 위해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효능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 비타민C 진짜 힘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40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제 삶과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염증의 불을 끄고 혈관과 피부를 수리하는 천연 만능 수리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수리공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 그 효능을 10%도 못 보고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C를 챙겨 먹는데도 얼굴빛은 늘 칙칙하고 잇몸은 자주 붓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요. 이 원인은 딱 하나,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비타민C의 효과는 언제, 어떤 형태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 복용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의 효과를 몇 배는 더 올려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반드시 공급해줘야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희망이 됩니다. 넣자마자 우리 몸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작은 상처가 빠르게 아물며 심지어 혈압이나 혈관 건강처럼 깊숙한 곳까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타민C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기 예방제 수준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엔진입니다.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숨쉬고 움직이는 매 순간 산소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겨납니다. 이 찌꺼기가 쌓이면 세포가 쇠처럼 녹슬기 시작하고 결국 이것이 노화와 크고 작은 질병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비타민C가 등장합니다. 이 비타민C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달라붙어 무력화시키는 천연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화근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 몸의 피로도가 줄고 숨어있던 염증이 완화되며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피를 끊임없이 보내는 펌프와 같지요. 비타민C는 그 펌프의 내벽, 즉 혈관 안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건강을 확인해 왔지만 깨끗한 혈관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의 생존과 젊음을 책임지는 비타민C의 4가지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비타민C의 진짜 힘은 바로 이 4가지 기둥에서 나옵니다. 비타민C의 핵심 역할. 첫 번째, 혈관 수리 전문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제가 앞서 비타민C가 혈관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비타민C는 단순히 정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새로 지어주는 건축가입니다. 우리 혈관은 콜라겐이라는 탄력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콜라겐을 만들지 못해 혈관 벽이 얇아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드는 분들은 혈관의 콜라겐이 약해졌다는 확실한 신호이며 비타민C는 이를 수리하는 데 필수입니다. 비타민C의 핵심 역할 두 번째는 피부 젊음의 공장장 역할입니다. 혈관 속 콜라겐이 튼튼하면 당연히 피부 콜라겐도 튼튼해집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공장장입니다. 요즘 값비싼 콜라겐을 사서 드시는 분들 많지요? 아무리 좋은 콜라겐 가루를 먹어도 우리 몸에 비타민C라는 공장장이 없으면 그 재료들을 제대로 조합해서 피부에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탱탱하고 주름 없는 피부를 원하시면 비타민C를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의 핵심 역할 세 번째는
뇌 보호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비타민C는 뇌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고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알 수 없이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들 때 비타민C를 드시면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의 핵심 역할, 네 번째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때 이 비타민C가 연료처럼 사용되어 백혈구의 전투력을 몇 배로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를 예방할 뿐 아니라 회복 속도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가 혈관 수리 전문가이자 면역세포의 특급 연료로서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 원장님,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 먹어도 다 소변으로 나가버린다던데 괜히 돈만 버리는 것 아닌가요?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우리 몸이 쓰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전에 이미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필요한 만큼은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변으로 나가는 양은 몸이 쓰고 남은 양일 뿐이고 우리 몸의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충분히 높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히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없으면 몸의 기능이 망가지는 핵심 연료에 가깝습니다. 부족함이 처음에는 그저 피로감 정도로만 느껴지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몸 구석구석에서 이상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5가지 확실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비타민C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C 부족의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잇몸에서 시작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붓고 치아 사이가 헐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비타민C가 부족해 잇몸을 지탱하는 조직의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고 약해진 결과입니다.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니라 몸속 콜라겐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입니다. 비타민C 부족의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멍이 쉽게 생기고 오래가는 현상입니다. 살짝만 부딪혔는데도 멍이 진하게 남아 잘 없어지지 않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는 비타민C 부족으로 모세혈관이 약해져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피가 새어나와 생기는 현상입니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혈관이 약해졌다는 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타민C 부족의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며칠씩 아물지 않고 딱지가 생겼다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조직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조력자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피부가 잘트고 거칠어지며 재생이 멈춘 상태가 됩니다. 특히 손등이나 팔뚝처럼 자주 노출되는 부위의 윤기가 사라졌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비타민C 부족의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만성적인 피로와 뇌의 멍함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보조 엔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늘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세포의 연료 효율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속 비타민C 저장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비타민C 부족의 마지막 5번째 경고 신호는 면역력 저하와 얼굴빛의 변화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스위치 역할과 동시에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부족하면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감기에 걸리고 피부 속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납니다. 또한 뇌의 보호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잦아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부터라도 비타민C를 드시는 올바른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왜 비타민C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바로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로가 싹 사라지는데 어떤 분은 이게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 효과와 변화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흡수율과 유지율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드신 후 2~3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아깝게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3배 높이는 핵심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2~3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 500mg씩 나누어 드시면 하루 종일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세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서 비타민C를 나눠 드시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핵심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남습니다. 공복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흡수율 자체만 놓고 보면 공복이든 식후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위와 장을 전문으로 본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안정성과 속 편안함은 식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위산과 만나 일부 민감한 분들에게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공복 복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음식물과 잘 섞이면서 산성이 완화됩니다. 흡수되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져서 위벽을 자극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자, 복용 시간의 정답은 식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골라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형태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방식과 편안함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일반형 비타민C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비타민C 원료를 가루 형태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물과 함께 마시면 흡수는 빠르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드신 후 2~3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형은 반드시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요즘 약국에서 많이 보이는 리포조말 형태입니다. 비타민C를 지방 성분의 기름막으로 한번 감싸 만든 기술입니다. 이 지방층 덕분에 일반형처럼 물에 쉽게 녹아버리지 않고 마치 지방처럼 작동하여 장세포 속으로 쏙 스며듭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90% 가까이 높아지고 혈중 농도도 훨씬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리포조말 형태를 추천합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지방층으로 감싸져 있어서 속이 쓰리지 않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젤리처럼 씹어 먹는 구미형입니다. 편하고 맛있지만 비타민C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제품에는 당분이 많아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구미형은 간식이나 보조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흡수율과 안정성이 높은 리포조말 형태를 주 복용으로 고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용량 복용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요즘 2000mg 이상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으로 분해되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가 안전하며 2000mg 이상의 용량은 장기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를 언제, 어떤 형태로 드실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흡수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영양제에도 최고의 콜라보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효과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합, 첫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혹시 빈혈이 있어 철분제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비타민 C는 철분과 함께 드시면 그 흡수율을 무려 2배 이상 높여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니 비타민 C를 꼭 함께 챙기십시오. 최고의 조합 두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분해한 뒤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로운 피부, 혈관 조직으로 다시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제품을 드실 때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 피부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며 특히 저녁 복용이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조합 세 번째는 물과 과일입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 없이 삼키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장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는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있어 비타민 C가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와 귤 한 개를 함께 드시는 조합을 자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정성껏 챙겨 먹은 비타민 C의 힘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복용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입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비타민 C를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심장을 자극해 비타민 C를 너무 빨리 배출시킵니다. 몸에 들어오자마자 청소도 못하고 사라지는 셈입니다. 적어도 비타민 C 복용 후 1시간은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영양제와 커피를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꼭 끊으셔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술과 흡연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흡연은 담배 한 해 비당 25mg 이상의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평소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타민 C를 보충해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비타민 C가 대사될 때 나오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신다면 2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어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결국 비타민 C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궁합을 맞춰야 진짜 힘을 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비타민 C가 보약이 될 수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 C를 드시면서 흔히 겪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박 원장님, 비타민 C를 먹고 나면 소변이 너무 노랗게 변하는데 혹시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정수 필터를 거치면서 일을 합니다. 소변이 노랗게 되는 것은 필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남은 역과액이 배출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노란색은 여러분의 몸이 비타민 C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 안심하십시오. 몸이 필요한 만큼 비타민 C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짚어드립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 강해서 우리 위벽에 닿으면 마치 강한 세제가 고운 천에 닿는 것처럼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쓰림의 주된 원인입니다. 만약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작은 장이 감당할 수 있는 흡수 한계를 일시적으로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복용량을 지금보다 딱 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복용 시간을 식사 직후로 옮겨서 음식물이 산성을 희석하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지방층으로 위장을 보호해주는 리포조말 형태로 바꿔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처럼 작은 부작용 때문에 이 좋은 영양제의 힘을 포기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비타민 C의 역할, 흡수 원칙,
그리고 최고의 궁합과 흔히 겪는 문제들까지 모든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 루틴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복용은 비타민C의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활성산소와 싸우느라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소모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아침 식사 직후가 혈중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 비타민C 500mg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십시오. 이때 귤, 오렌지, 키위 같은 신선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아침 활력을 2배로 높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 피로를 절반 이상 줄여줄 겁니다. 다음은 점심 복용입니다. 이때는 우리 세포의 엔진 오일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낮 시간은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지요. 이때 비타민C를 보충해야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고 흔히 오는 식후 피로도 훨씬 덜합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비타민C 500mg을 챙기시면 되는데 만약 빈혈이 있으시다면 이때 철분제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복용입니다. 저녁은 몸의 수리 및 회복 모드 시간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우리 몸은 낡은 세포를 수리하고 피부, 근육, 혈관을 복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 비타민C 500mg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밤에는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는 리포소말 형태가 좋고 콜라겐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피부와 혈관 재생 속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수면 중에도 몸이 정화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의 피로가 덜하고 얼굴빛이 맑아진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기본 루틴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복용법을 조금만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건강 비결입니다. 먼저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강조하지만 위장 자극을 줄여야 이 좋은 영양제가 보약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비타민C의 대사 과정에서 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복용량을 1000m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배나 술은 비타민C를 대량으로 소모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보충량이 더 필요하며 하루 2000mg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당분이 포함될 수 있는 리포소말 형태보다는 당 함량이 명확하고 안정적인 일반 비타민C 형태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아주 조금만 조정해도 비타민C의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무조건 고용량을 쫓아 드시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복용법을 찾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비타민C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생각하셨겠지만 비타민C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율자이자 피로와 염증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피부를 살리고 심지어 마음의 안정까지 도와준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활력을 주고 점심에는 피로를 풀고 밤에는 낡은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이 3번의 리듬을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제가 40년 전문의로서 확신합니다. 3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한 달이면 만성적인 피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C 복용 원칙을 지킬 때 얻는 진짜 힘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C 한 알, 점심 식사 후 철분과 함께 한 알,
그리고 잠들기 전 콜라겐과 리포조말 한 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세포, 혈관, 피부를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복용 원칙,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타민 C 루틴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 한 줄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의 박소담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